월요일 경제 읽기, 경제의 달인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시원합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이게 덥다 말하면 계속 더워가지고 앞으로 시원하다는 얘기를 자주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어컨 하루에 집에서 얼마나 좀 틀고 계십니까? 글쎄요, 요즘 같아서는 별 수 없이 한 두세 시간 틀긴 하는데 예. 틀면서도 기계식 계량기 근처를 서성거리는 소심한 남자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나 보려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저는 켜놓거든요. 저녁에 잘 때 켜놓고 지금 너무 걱정입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이번 달부터 나오기 시작할 그렇죠. 텐데요. 오늘부터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대구로 아마 발송이 될 텐데 요금 폭탄 걱정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처럼 더위보다 전기 요금 고지서가 더 무서워서 에어컨 켜기 겁난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에어컨 사용 시간에 따라서 올여름 전기 요금은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걸까요?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350kWh로 에어컨을 틀지 않았을 때는 월 5만 5천 원 정도의 전기 요금을 냅니다. 이 가족이 에어컨을 하루에 3시간 30분씩 사용할 경우에는 월 전기요금은 이전보다 6만 3천 원 정도 더 늘어나면서 약 11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계속될 때는 에어컨 사용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한 달 동안 에어컨을 하루 10시간씩 튼다면 17만 7천 원을 더 내면서 전기요금은 2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이렇게 요금이 뛰는 이유는 바로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있는 누진제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고 있고요.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가영 앵커가 이 소식을 전하는 동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트는데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네. 이 누진제가 2년 전에 이미 한 차례 손을 본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가 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3단계로 6단계를 완화시켰거든요. 예. 그 당시에 특히 이제 아까 박 앵커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평균 이하로 전력을 쓰는 가정은 조금 이제 혜택을 보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누진제 자체가 폐지되거나 개편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 국민청원의 핵심은 주택용, 그러니까 예. 우리 전력 수요의 13.6%밖에 되지 않는 주택용에만 있는 이 누진세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기업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 개인이나 가정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기업들이 뭐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부 대기업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국민들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누진제까지 이렇게 돼서야 되겠느냐 이런 정서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예. 네, 그런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왜 그동안 누진제가 주택용에만 적용이 됐나 이 부분이거든요. 1970년대 경제정책의 산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기 쓰는 건 아껴야 되겠고 또 일부 기업이나 산업은 키워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과 산업 정책이 결합돼서 주택용은 누진제로 수요를 줄이게 하고 산업용엔 혜택을 줬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거의 그런 산업화 시대의 논리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요즘과도 맞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경제 정책의 목표랄까요?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얼핏 생각해도 40-50년 전과 맞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과 일본도 저희처럼 누진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비싼가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에 그 한전 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내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결코 비싼 편이 아니다. 싸다. 이런 자료를 많이 홍보해요. 근데 여기는 평균이라는 개념에 함정이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우리 전기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50%가 넘어서는 절반 이상의 산업용 수요가 워낙 혜택을 주니까 평균 가격이 비싸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주택용은 얘기가 좀 다른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누진율인데요. 미국이나 일본 말씀하셨는데 누진율이 보통은 2배를 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kW와 400kW라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3단계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3배예요, 누진율이. 3배가 됩니다. 그 적용되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도 가장 누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그래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쨌든 누진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폐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고쳤어야 될까요? 그 대통령도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까 그 7, 8월 한시적인 전기요금 감경 방안 외에 그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이제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해봐라. 폐지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이렇게 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폐지 자체가 목표일 수 없거든요. 전기 폭탄이라는 걱정 없게 해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초기에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진제를 폐지하면 요즘 저 개시제라고 하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 차등 적용제를 실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잘못 계산해 놓으면 특히 350kW 이하를 쓰는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못 쓰시는 혹은 쓸 수 없는 형편의 분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디자인을 잘못하면. 예. 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기업의 부담을 더 지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경제 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결정하는 게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초기 이 개시제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예. 디자인해놓고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장기적인 누진제 폐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로드맵을 정부가 좀 제시하는 게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번 주 미리 읽기에서 한 주간의 경제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리 읽기는 트럼프의 화전 양면 전략 이유는 이렇게 짚어주셨거든요. 네. 화전 양면수라면 사실 북한 특기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썼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유럽에 대해서는 유럽하고는 이 관세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예. 밝혔습니다. 25일 장클로드 융커라는 EU에 말하자면 대통령격입니다. 집행위원장하고 만난 자리에서 양쪽이 관세를 잠정적으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예. 재미있는 건 미국 내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TTIP라고 해서 유럽과 관세이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내서 미국 조야에선 생각보다 트럼프가 전략적인 게 아니냐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확실히 유럽과는 이제 전쟁을 멈춘 느낌인데요. 아까 전은 어디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과는 예. 확실히 확전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5천억 달러에 대한 이 관세 부과 10% 관세 부과에 이어서 2천억 달러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 분명히 전쟁의 양상이 중국과는 더 격렬해질 것 같아요. 중국도 지금 당장 무슨 예전처럼 똑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600억 달러 조금 규모는 작죠. 이런 거에 대한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나서면서 이제 확전되는 양상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관세, 환율 전쟁 이런 걸로 이제 미중 간의 분위기가 험악할 때 이게 얼마나 가는 것이냐, 예.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냐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게 확인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혹은 트럼프가 겨냥하는 칼 끝에 서 있는 건 중국이고 예. 그 중국이 그렇게 서게 돼서 다투게 된 건 미래의 세계 경제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놓고 싸우는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수차례 있었던 중천의 태양과 예. 떠오르는 해 간의 전쟁은 격렬했거든요. 또 그런 양상이라고 보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고 다양한 전선에서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과 긴장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흥미롭게 보셔야 될 대목 중에 하나는 예. 지금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예. 상당히 그 내부 철권 통치에 가까운 통치를 한다고 여겨졌는데 비판적인 목소리가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직되게 이번 트럼프의 대처한 것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내부 비판이 나오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본의 아니게 중국 내 파워 게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내부 분위기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봤는데 네. 각자 다 우리가 지금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상황은 누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중 무역 관계에서 분명한 건 혜택을 더 본 쪽은 지금까지 예. 그리고 당분간 더 볼 쪽은 중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 비해서 이 보복의 강도가 상당히 낮은 건
역시 혜택을 보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쟁의 강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물밑 접촉들도 시도하고 있거든요. 예. 뭐 왕이 부장이 진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 기간 중국 측이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전략으로 이 전쟁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미래 읽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팔부터 불고 시작하는 제사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5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을 받습니다. 예.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진단을 받는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했고 올해가 4번째입니다. 올해 8월 17일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히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라는 겁니다. 예. 이때 뭐가 나오냐면 제일 뉴스가 많이 되는 게 언제 고갈이 된다 하는 시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2013년에 3번째 했을 때는 2060년에 고갈된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막 그 언론이 떠들썩했죠. 예. 근데 올해는 2058년쯤이 되지 않겠냐, 조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측 추정으로 나왔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작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일부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역시 이제 출산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예. 출산율이라는 건 이제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게 예상보다 빨리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 이하로 떨어져서 0.9명 정도가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연금 고갈 위기 이제 시한이 더 빨리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최근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금 보험료가 지금 9% 정도인데 예.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17일을 기점으로 그런 여론들이 이제 형성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불가피성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꼭 출산율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도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꽤 좋거든요. 한 6% 되고 그러니까 운용을 잘하고 이걸 진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니까 정말 귀한 보배 다루듯 하면 예. 훨씬 그 고갈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은 거의 안 하고 지금 기금운용본부장도 공석 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당히 기능 자체가 저하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고갈 가능성을 흘리고 올려야 된다는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약간은 좀 마뜩찬한 분위기가 있죠.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부분에서도 긴장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인상, 보험료 인상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불가피하게 지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17일에 그 4차 재정 추계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 공청회를 엽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 한 분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브리핑을 논문을 하겠네요. 발표를 하게 되겠죠. 예. 제가 그동안 거듭되어 온 그 패턴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형식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아마 이거는 뭐 아까 전기요금처럼 예. 일종의 여론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